재운명리 이재훈 교수입니다. 요번 강의는요, 제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잘못 강의하는 행들이 웡캉 많이 돌아다녀서 제가 올바르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촬영합니다. 사람의 운, 특히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운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가. 자, 요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의 운은요, 사람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주위 환경과 또 하나는, 첫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요, 자기를 둘러싸이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도 남한에서 태어났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또 남한에서도 서울이냐, 경기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 타고난 지역. 그런 환경.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경 중에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 중에서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내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서 나의 부모가 어떤 부모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부모에 의해서 내가 결정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거는 내 주변의 환경, 지리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조상, 가까이 있는 부모. 내 부모, 우리가요,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뭐냐? 능력 다 따지지만 가장 잘 사는 길은 1순위가 무조건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사회에서 재작년에,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즉 부모의 영향권 하에서 자녀의 의사도 되고 대학교도 입학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쨌든 간에 그 애는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운, 부모의 환경이 나의 운명을, 나에 대한 인생의 행로를 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주위의 환경, 부모의 환경,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게 사주예요. 이 사주에서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조상 복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알 수 있는 게 요게 사주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개개인의 성격이에요. 성격과 습관이에요. 내 성격, 내 타고난 성격과 습관. 근데 이 성격은 사주에 나타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이론을 이게 중요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습관인데, 이게 성격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이 습관에 대한 거는 후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위 환경에서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데, 이 부모의 운이, 이 사람이 부모의 운을 잘 타고났느냐 못 타고났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많은 이론 중에서 이게 사주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이론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사주 이론은 우리가 5,000년 전에 중국에서 납골 문자에서 상형 문자,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한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한문은요, 중국에서 원체 땅이 넓으니까 지역마다 한문이 달랐어요. 글자가. 이거를 통일시킨 게 진나라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가장 위대한 중국의 황제인 거예요.
그 많은 글자를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통일된 한문에 의해서 역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력, 달력, 그때 진시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미신이 아니라고요. 그때 이 한문에 의해서 날짜를 또 이게 달력이라는 날짜를 찾기 위해서 천간을 하누래기를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의 글자를 만들고 지지는 1년이 12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360일이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위에 이 청간지지, 요거는 밑에 지지인데 요거를 이렇게 합해서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이런 식으로 6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에 양양 이렇게 감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양양, 양양, 이렇게 쭉 60개를 만들어서 이게 60갑자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60년마다 돌아가고 또 60개월마다 돌아가고 60일마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는 1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 쪼개서 12시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는 달력의 기준을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다 갑자일이다 을축 올해는 지금이 갑자월에 을축일이로구나 이거를 표시해서 오늘날의 달력의 개념을 녹용사에서 표시를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는 사주. 그럼 올해 금년 지금 태어난 해의 그 사주를 보면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이거 신축년은 60갑자가 돌아가는 대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론 중국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쭉 같이 써왔던 겁니다. 신축년에 올해가 지금 3월달이 음력으로 이게 2월, 신묘월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이게 60갑자가 60일마다 돌아가는데 오늘 일진이 무진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이 10시 반이 넘었으니까 사시예요. 정사시예요.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난 해에 이게 사주인데요. 이 연이라는 거, 연은 이게 자기의 조상을 말하고, 요 월이, 요게 위에가 부모고, 요게 묘예요. 부모. 요 태어난 일간, 요게 나예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거고, 요 밑에가 요게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이게 내 자식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나는 무토라는 개념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묘월에 태어났다. 즉 나는 요 신묘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이 부모덕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은 조상인데 우리가 사주라는 건 태어난 월을 가지고 내가 무토가 태어난 핀묘에 무토가 뭘 깔고 있느냐를 봐서 이 부모덕과 배우자덕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나의 운명을 예측하는 게 이게 사주이론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이론을 연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요거 이게 아까 자축에서 요거는 쥐띠, 요거는 소띠, 충묘는 소띠거든요. 그러니까 띠만 갖고 이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월을 갖고 역학이론은 사주이론은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연구하는 게 사주이론이에요.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띠만 갖고, 올해는 소띠니까 소띠는 무슨, 이 신금은 하얘니까 하얀 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띠만 갖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다. 그러면 띠가 12개가 있는데 12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운이 똑같아요? 12년에 한 사람씩 띠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쥐띠다. 그러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쥐띠인데, 쥐띠라는 사람의 운명이 그럼 똑같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학문이 어려우니까 그냥 띠만 갖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슨 그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신기가 있어요. 인정하는데 무당들이 그냥 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띠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운명이 12년마다 한 번씩 옵니까? 그 다음에 또 시만 갖고 얘기하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람의 운명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걸 보는 건데, 이 시는 이건 자식운이지만, 자식운이면서도 내 노후의 운인데, 시는 좋으냐 나쁘냐는 건 일간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지, 시만 갖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이론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띠 갖고 또 띠 가지고 삼재가 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띠는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가 해자축, 올해가 나갈 삼재예요. 그래서 삼재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띠인 사람들은 올해 삼재가 들으니까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띠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건 믿을 게 못 되는 건데, 그래도 그걸 갖고들 논하면서 하여튼 경제적 이득들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요, 제가 10몇 년 전에 재운명리에서 역학, 사주, 초급, 중급, 고급, 용신, 실전을 다 찍어서, 이제, 재운명리 사이트에서 운영을 했는데, 하도 불법으로 다운을 받고 그냥 유통을 시켜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 재운명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주 초급, 중급, 고급 용신까지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근데 다 올려놨는데도 그걸 누가 다운을 받아서 돈 받고 팔아요. 재운명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무료입니다. 근데 그 돈 받고 파는 미친 사람들이 있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걸 왜 팔아? 남의 거를. 그것도 지금 유튜브에 지금 하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지금 소송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 절대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재운명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 다 무료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도 네이버에서 재운명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담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볼 때 이 사주에서 그 사람의 부모의 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기를 보고, 이게 부모야. 신묘 어느 달에 태어난 무토가, 이걸 갖고 이 사람이 부모 덕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타고나야 돼요. 여기를 부모운이 잘 타고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재벌 총수들 다, 물론 10개 기업 중에서 혹여라도 하나는 자수성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뭐예요? 부모에서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10대 재벌들 거의 다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물론 최고예요. 근데 그거를 이 월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내는 게 이게 사주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에 의해서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운은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영향이에요. 이 부모의 운이 좋으냐 나쁘냐는 걸 우리가 사주에서 이 월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그걸 분석하는 건데, 물론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 띠들만 갖고 하지만은 띠만 갖고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주어진 환경의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일단 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만은 자기의 노력, 후천적으로 자기의 노력 여부에 의해서 이거를 극복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성격과 관습인데, 물론 이 성격은 사주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관습, 습관, 이게 물론 연기 안 돼 있지만 성격도 이게 자기가 타고나는 거니까 사주에 나타나지만은요, 이 습관, 관습에 의해서 사람의 운을 이거를 개척을 할 수 있고, 이거에 의해서 자기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책에서도 다 뭐 보셨겠지만은요, 우리가 자기의 후천적인 관습에 의해서 운을 개척하는데 반드시 그 조건이 뭐냐면요, 나는 특히 내가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젊은 애들한테 항상 그걸 강조했어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이요, 부지런하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거지는 뜨뜻한 밥을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굶지 않아요. 반드시 중산층 이상을 생활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우리가 상류층을, 우리 가구주에서 상류층을 5% 정도를 봅니다. 5% 내에. 요새는 인프라가 돼갖고, 뭐, 옛날에는 50억 정도만 돼도 부자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50억 갖고 택도 없고요. 왜냐하면 강남에 집 한 채가 50억이니까 하여튼 1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는 이게 이 주어진 환경, 부모 덕을 봐야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웬만큼 중산층을 사는 거, 내 조그만 내 집이라도 갖고 있고, 내 생활하고, 차 갖고 있고, 중산층 생활할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부모 덕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거, 부지런하면은 일단은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개척한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부지런한 사람들은 절대 성공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무슨 재벌이 되는 건 불가능해도 하여튼 못 먹고 못 살지는 않는다고요.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습관인데요, 이 독서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요새는 무슨 뭐 텔레비, 무슨 뭐 유튜브,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 문서로 된 책을, 이 서적 책을 안 보는데, 일단 이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젊은 애들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요, 처음에 이 자기 전에 30분씩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는 처음에 연애소설을 읽는 거야. 그러다가 신문에 사설을 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이렇게 항상 이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자기 운을 개척하는 지름길입니다. 꼭,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론 청결해야 돼요. 항상 몸과 마음을 잔립을 게 아니라 깨끗하게,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우리나라가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하는 게, 전 세계의 공중 화장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깨끗해요. 그게 그렇게 청결한 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청결한 거. 그래서 저는 선천적인 그 부모의 운은 타고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사람이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 될 습관을. 그 다음에 성격도요. 성격도 사주에 나타나지만은 하여튼 사주에 뭐 성격이 나쁘게 났다 하더라도요. 우선 급한 성격이 제일 나빠요. 급한 성격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차분해야 돼. 첫째로 급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급한 것 때문에 항상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말아야 돼. 성격이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항상 행동하기 전에 먼저 10초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결하고, 이러면은 물론 선천적인 부자, 우리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타고나는 겁니다. 자수성가하는 것도 자기가 일단 월이 일단 좋은 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사주니까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내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후천적으로는 이런 자기 성격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흔히 관상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해라. 이게 항상 웃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찌그리지 말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찌그리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면은 손님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상은요, 우리의 사주는 정해진 거예요. 못 바꿔요. 근데 이 얼굴은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이건 관상은. 그러니까 관상도 중요하지만 관상은 밀게 못 돼요. 관상이 나빠도요, 자꾸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형태가 바뀝니다. 우리가요, 독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흔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 이 눈가에 살기가 돌고 눈에 살기가 돋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 운이 내 얼굴 관상이 나쁘고 설사 눈이 좀 살기가 있으면 그걸 자기 스스로 되도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자꾸만 바꿔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이 서비스하는 사람은요, 이 관상도 우리가 중요해요. 관상을 보면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미래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얼굴 여기가 이마 위에는 초년, 중년, 이 아래 턱 노인데요. 이 아래 턱이 두툼하고 좀 이게 부유한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상이라는 건 바뀝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요, 특히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면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해지는 후천적인 성격은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바뀝니다. 성격도 좀 바뀌고, 급한 성격도 좀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고요. 되도록이면 하여튼 부지런하고, 자기 전에 책도 보고,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다니고 자기 주변 집이고 사무실이고 항상 청결하게. 그러면 우리가요 흔히 이제 집 토를 산소를 보는 건 음택이라고 그러고요. 이 집안에 있는 이 가정 이 환경을 또 집 짓는 환경 이런 걸 양택이라고 그래요. 그 양택의 제일 기본 덕목이 뭐냐면 청결하라는 거. 깨끗해야 돼. 무조건 깨끗하게 생활해야 돼요. 집이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다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특히 들어오는 현관 입구가 지저분하면 안 돼. 반드시 들어오는 입구를 깨끗하게 해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항상 이렇게 청결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노력해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데 그거는 사주에서 부모를 잘 타고나야 돼. 그거는 우리가 사주의 월주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새 떠드는 띠 가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시가 아니에요. 연이나 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갈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게 사주라고요. 근데 사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 덕이 없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성격을 바꾸고 또 습관을 부지런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청결하고 항상 웃는 얼굴 이러면은 복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런 큰 부자는 아니래도 중산층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갖기를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강요시키고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노력도 안 하고 못 사는 거, 그건 제약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노력도 안 하고 못 사는 건 제약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래서 잘 사는데 오늘날 그 자본주의 하에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척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이에요. 재산인데 이거는 토지나 건물. 우리가요 부자를 봐요. 부자를 보면은 요 밑에 뭐에 밭전자가 들어있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 지금도 강남 3구에 아파트 웬만한 거 지금 4, 50억 가잖아요. 좋은 것들 막 50평, 60평짜리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1, 20억 이거는 지금 택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건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하여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에요. 지금요. 올 1월 한 달만 40조가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년에 400조가 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도 부동자금이 지금 가계대출이 나간 돈이 1000조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 즉 인프레가 됐을 때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져. 왜?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의 척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들을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건데, 지금 쉽게 해서 지금 부모가 사주기 전에는 젊은 애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나 특히 하여튼 주택을 많이 줘서 2, 3억의 젊은 애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첫째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의 척도는 자본주의의 부의 척도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 주식이에요. 증권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부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주식입니다. 근데 저도 주식 투자를 40년 했지만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게 어렵지만 이 주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주식으로 해서 돈 번다.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이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뛰어난 거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그러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은요, 만약에 올해가 신축년이다. 그러면 올해 신축년에 자기 운이 좋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자기 운이 좋아야 되는 걸 우리가 역학용어에서 이걸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가 신축년이면 이 신금이 내 사주에서 나를 도와줘야 돼. 나를 도와주는 해가 돼야 돼. 즉 신금이 내 사주에서 신금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 그걸 연구하는 게 용신론 역학이론이에요. 재운명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무료니까 보세요. 그러면 올해 신축년에 작년에 경자년이에요. 작년에 경금이 나를 도와주는 용신인 사람은 반드시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대학 동창들이요, 한 주식 대부분 다 30년씩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같은 1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연말에 계산하니까 5억이 됐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1억 갖고 있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다 베테랑들이에요, 베테랑들. 근데 그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걸 우리가 연말에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냐. 아, 문재인이 3월 달에, 4월 달에 뭐 남북과의 관계를 해서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야, 남북 경협주가 뭐 대박으로 뜰 것 같으니까 1억을 가지고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에다 갖다 박았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작년 그 코로나 사태 후에 주가가 폭락됐을 때 4월 달부터 작년 12월까지 그 300개 기업의 주가 추이를 제일 많이 올라온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쭉 보니까요, 시간상 요점만 얘기하면은 삼성그룹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LG, 현대 뭐 효성 다 많이 올랐는데요. 제일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에서 제일 덜 오른 데가 어딘가를 봤더니 롯데그룹이야. 물론 롯데케미칼이나 롯데 몇 군데 기업은 올랐지만요, 그룹 전체로 봤을 때 롯데가 제일 안 올랐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롯데는 사스 때문에 중국에서 망해서 그래요. 중국에서 망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롯데호텔을 상장을 못 시킨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롯데그룹은 오히려 내렸어. 2019년도보다부터 2020년 12월 말에 오히려 내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4월 달하고 12월 달 지수를 보면은요,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하고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좀 올랐지만은 이 대표적으로 이 둘은 오히려 그때 시세나 지금하고 시세가 별 차이가 없어요. 4만 원이 지금도 4만 원이야. 2만 원 하던 게 지금도 2만 원이야, 롯데요. 그러면 같은 1억을 투자를 해도 그게 순간적으로 뭐 남북 경협이 잘 될 거다 거다도. 근데 또 한 친구는, 야, 그래도 뭐니 해도 삼성전자야. 지금 삼성전자 살 때야. 그 4만 원 때 북 샀더니 지금 8만 원 2배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그룹주 중에서요, 이게 사람이 그 판단, 그런 걸 결정하는 게 그의 운이야. 실력은 나는 실력 아니라고 봐요. 실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간적인 판단이야. 다 베테랑들이라고. 근데 그 순간적으로 운이 글로. 근데 내 친구 하나는, 그러니까 걔는 삼성전자에서 은퇴하는데 삼성 SDA를 22만 원 할 때 샀어. 그거를 80만 원 갈 때 팔았어. 4배가 된 거예요, 4배가. 같은 1억을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뭐 분석 능력 다 30년, 40년 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요, 주식 투자할 때요, 절대 기술적 분석을 여기는 믿지 마세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여기가 바닥이야. 121선에 왔어. 다시 오른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재료가 나쁘면 이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걸 갖고 그냥 단순히 참조만 해요, 참조만. 거기에 매달려서 뭐 120불 전에 도달했으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재료가 나쁘면 더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요새요. 요새 대표적인 게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예요. 지금 각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자기네들 배터리 회사 맺는다고 그러면요, LG화학, 삼성 SDI, SK그룹, 이거 주가 반토막 나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걸로 보지만은, 그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거 몰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40년 해본 경험으로는요, 운이 좋은 애, 나한테 운이 좋은 애는 어디다 찔러도 먹어. 근데 운이 나쁠 때는요, 내가 생각해갖고 했는데, 구렁텅이에 빠진다니까. 내 친구 같은 것들 다 40년씩 하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친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남북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야 현대 롯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질산 바닥이니까 사면 된다고 거기다가 콕 빨아와서 오르긴 모르라 하나도. 그렇게 운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경제지에 있는 말 믿지도 말고 너무 본인이 모르는 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걸 하는데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아는 걸 하는데 너무 기술적 분석에도 연연하지 마시고요. 또 각종 증권 방송이다 또 무슨 각종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목 선정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것도 절대 신뢰도가 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확신이 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걸 믿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좀 알아야 돼. 근데 본인이 좀 알아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자기의 운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역학 공부한 사람들한테 좀 내 용신운이 오래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역학적으로만 얘기했지만은 이 주식 투자도요. 자기 운이 와야 돼. 운이 와야지. 운이 안 오잖아요. 운이 안 오면은 베테랑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 자기 투자할 때마다 성공하던 해도 운이 나쁜 애는 엉뚱한 생각에서 이상한 데 갖다 투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경자년에 부자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진짜 돈 1억 갖고 10억까지 늘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먹은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는데 그 단타 오늘 샀다 오늘 팔고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 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 내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주식도 물론 자기가 기술적 분석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다 좋지만은요. 그리고 또 시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세계 경제 흐름, 또 우리나라의 관계, 세계 경제 흐름, 특히 미국 시장의 흐름 이런 걸 보는 시야가 커져서 그걸 보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운이 와야 돼요. 자기 운이 좋게 왔을 때 반드시 투자하면 성공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간다 하더라도요. 올해 3,000포인트에서 만약에 뭐 3,500 간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투자한 종목만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작년에 1,400에서 3,000까지 갔다 그래서 다 두 배 먹었냐? 아니라니까요. 못 먹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운.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요.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자기한테 운이 우리가 흔히 역학에서 얘기하는 이것도요. 자기의 용신운이 꼭 왔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하는 노력을 해야죠. 뭐 시황에 대한 것도 보고 국제 정세의 흐름도 보고 환율도 보고 금리도 보고 미국 시장의 흐름도 보고 다 봐야 돼. 다 보고 다 판단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의존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운이 나쁘면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베테랑들이 현대로텀이나 현대엘리베이터에다 왜 거기다 찔렀겠어요? 확실히 가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운이야. 그래서 제가 300개 기업을 쭉 작년 4월하고 연말을 보니까 하여튼 오른 거는 제일 많이 오른 건 10배 오른 기업도 많아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10배 올라간 데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려간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선정하고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초보자들 이걸 잘 모르면 펀드에다 갖다가 투자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래도 안전한 건 삼성그룹주 펀드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요.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다 투자를 해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젊은 애들한테는 자기 봉급에 한 5분의 1이라도 한 달에 30만 원이든 무슨 뭐 50만 원이든 저는 20년 전부터 삼성그룹주 펀드에 내 용돈 중에 일부를 몇십만 원씩을 지금까지도 놓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억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용돈으로 놓지만 그래서 나는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펀드에다 투자하든가 아니면 뭐 코스피 200에다 하든가 삼성그룹주 펀드에다 투자하든가 그렇게 해놓는 게 인플레 해치 수단. 이 주식도요 인플레 해치 수단이에요. 인플레 돈이 똥값이 되면 주식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응? 쉽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고 보세요. 내년도 지금 올해 이런 식으로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부동산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돈이 넘쳐 흐르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쉽게 해서 좋은 주식,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LG그룹 쪽 하여튼 자산이 튼튼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죠.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제 경험상에는요, 이 주식 투자도 운이 와야 돼. 자기 운이 왔을 땐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부의 척도가 이 재산과 주식이지만은 이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만 운이 오게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자들에 대한 운명, 부자들의 운명은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건 뭐냐? 일단 타고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중산층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 첫째 조건이 항상 얘기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항상 청결하고 웃는 얼굴하고 체을 있는 습관을 가지고 이러면요. 대학교 생활할 때부터 취직이 못 되더라도 대학 생활할 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가짐을 웃는 얼굴을 해서 하여튼 좋은 한 해, 올해 한 해가 좋고 근데 일단 이 주식시장은요 국가의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의 운은 2000년도로 와서 우리가 1900년도에는 우리나라 국운이 망할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지만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운은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 우리나라는 성공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갈수록 성공하고 절대 전쟁 안 나고 언젠간 우리가 통일되고 우리나라의 국운은 계속 뻗어갑니다. 일본은 지금 내려가는 하향길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상향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나라 절대 앞으로 좋아지고 상승하고 내년도 되면 더 좋아지고 후년도 되면 더 우리나라 국운이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가지시고 희망차게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